이제 이 부분은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좀 전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한국의 시민사회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세에 대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건 본질적으로 임대료가 아니라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 금융이나 경제 공부를 하신 분은 아실 텐데 금리가 오르면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좀 해줘요. 떨어지죠. 금리가 내려오면 왜 그럴까요? 대출 채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4억 원의 2%와 2억 원의 4%는 임대료만 보면 같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2%로 떨어지면 전세금은 4억 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꾸로 금리가 4%로 오르면 전세금은 2억 원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난 2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난 2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금리는 이게 미국 연준금리거든요. 지난 100년간. 그래서 이제 1970년대 오일 쇼크 있었을 때는 한 뭐 20% 가까이 금리까지 올라갔다가 2008년도 경제금융위기, 세계 경제금융위기 있으니까 0% 하다가 여기 코로나 2020년 빵 터지면서 2.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0% 기었다가 최근에 또 올라갔죠. 그래서 이 금리 변동에 따라 전세는 변동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전세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이 보금리여서 전세 가격이 낮잖아요. 근데 한 1년 뒤에 금리가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세금이 올라갑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공짜로 뭐 안 줘. 그런 거 좀 고민해보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인데 지금 3.5%거든요. 이게 쭉 가보면 2008년도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든 거죠. 지금 혹시라도 내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나 말고 나뿐만 아니라 다 힘들어요. 다. 여기 1년 사이에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여기 2020년 5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역사상 최저금리 찍었잖아요. 0.5%. 0.5% 찍었다가 이게 2021년 8월달에 한 1년 3개월 만에 5개월 만에 3%를 올렸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때는 떨어진 거지. 세계 경제 금융위기 떨어졌을 때. 근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991년도 일본에서 경제보복을 터졌어요. 그때 한 2년간 4%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딱 버블 터집니다. 근데 딱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2008년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금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2008년도 경제위기 터졌을 때 터지기 전에 이게 한 1%에서 한 5.5%까지 올라가요. 근데 빵 터지니까 버블 터지니까 이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나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서로 막 격려하면서 같이 버티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어. 다 힘들어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런 금리 따라 전세금을 변동하니까 어떻게 할지. 금리 떨어지면 또 전세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30대 때 그랬지. 열심히 전세금 모아서 집 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금리 떨어지니까 내가 모은 돈보다 더 올라가더라. 저 변호사 급여 많았어요. 근데 내가 2년간 모은 돈보다 더 올라가. 얼마나 속상하냐. 정말 속상하죠. 그래서 전세금은 이제 보편적으로 무이자 대출이라는 게 이게 2012년도부터 보면 이게 인천입니다. 인천 쭉 보시면 쭉 올라가잖아요. 전세금이 쭉. 왜냐면 대체로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처지죠. 2018년경에 이게 보시면 이 무렵에 금리가 살짝 올라가요. 여기.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때는 하향 추세였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제 쭉 하다가 역사적 저금리를 찍으니까 그러니까 2022년 연말 경에 인천은 최고점이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예상되는 게 뭐예요? 올 연말에 인천시는 뭐가 터진다는 얘기예요. 2021년에 지금 최고점이잖아. 여기 봤더니 제가 지금 여기 2022년 12월까지 찍었는데
2023년 3월까지 찍으니까 이게 86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전세금이. 그러면은 106이었는데 86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억 아니 1억짜리가 8천만 원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건데 연말에. 물론 또 하반기에 또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약간 전세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걸 좀 읽으셔야 돼요. 누가 안 도와줍니다. 기성세대가 도와줄 할 때 안 도와줘요. 그런 거. 스스로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2021년 7월 30일 날 역사적 저금리일 때 이분이 뭐 이런 스토리가 길었는데 국민청원에 이 글을 올렸어요.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징계와 처벌을 청원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3억 원짜리 전세가 내년에 5억 5천만 원이 된다. 실제 분위기가 그랬어요. 저때 2021년 7월 30일이니까 이거 보시면 2021년 7월 30일 이때잖아. 한참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실제로는 안 올라갔죠. 떨어졌죠 오히려. 아니 2021년 7월이니까 2022년 7월이면 그때보다 역시 올라갔네요. 1년 뒤에 역시 오르긴 올랐네요. 근데 2억씩 올라가진 않고 한 1억 올라간 거죠. 근데 이분이 저랑 2021년에 동갑이어가지고 제가 인상 깊게 이거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1년도에는 이만큼 우리는 전세 폭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깡통전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금리에 따라서 전세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